자, 교재 페이지는 112페이지. 그리고 풀어줘야 되는 파일은, 열어줘야 되는 파일은 유형 07 문제. 열어주시면 됩니다. 열으셨나요? 네. 자, 하시기 전에 일단은 그 차트의 완성본을 먼저 볼 거예요. 나에게 이렇지만. 완성작인데, 이 완성작의 각각의 명칭을 조금, 그러니까 차트의 명칭을 좀 외워야 설명하기가 편해서 명칭부터 한번 집어드리도록 할게요. 교재 페이지는 115페이지세요. 115. 자, 115페이지 피셨나요? 자, 일단은 요 전체, 요 알록달록한 색깔 들어가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를 차트 영역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없죠. 그 다음에, 여기 흰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그림 영역.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숫자 써져 있는 거. 세로축. 한글 같은 경우 세로축, 눈금서 다 나눠져 있는데 얘는 통틀어서 세로축이라고 하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보조 세로축 뭐라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 거상이랑 써져 있는 이 부분 뭐겠어요? 가로축이겠죠. 가로축. 자, 그 다음에 그 가로축 아래에 보면은 판매금의 구매자 수. 그러니까 그래프의 그림을 나타낸 요 아이를 범례라고 합니다. 요거 뭐라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를 눈금선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이거 빼먹었네. 보장금 및 보장구 및 환자식 상품 판매 현황 위에 요거를 차트 제목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요 1700명 써져 있는 거 있죠? 요거를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요거, 요. 네. 자, 그리고 이 막대 그래프나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 아이를 계열이라고 해요. 그냥 계열이라고 하지 않고 땡땡땡땡 계열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땡땡의 땡땡 계열 이런 식으로. 자, 다시 말해서 만약에 내가 요거에 대한 요 표식에 대한 이름을 부르고 싶다. 얘가 고농축 영양식이죠. 그리고 막대 그래프는 구매자 수잖아요. 아니, 막대 그래프가 아니고 꺾은 선형은 구매자 수잖아요. 그래서 고농축 영양식 구매자 수의 계열 이렇게 불러요. 고농축 영양식의 점이잖아요. 요 점을 계열이라고 한다고. 요 막대 그래프도 계열이라고 하는데 요 점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이 점은 구매자 수니까 구매자 수, 고농축 영양식에 있는 점이니까 고농축 영양식의 계열. 그럼 요거는 뭘까요? 뭐라고 부를까? 고단백 영양 푸딩의 구매자 수 계열. 이렇게 부르죠. 그럼 요거는요? 고단백 영양 푸딩의 판매 금액의 계열. 요거는 이거.
그쵸. 그렇게 계열이라고 부른다고. 음. 땡땡땡땡의 땡땡 계열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보이시죠? 얘는 차트 기능은 아니고 그냥 도형이에요. 도형으로 그린 겁니다. 여기까지. 책에는 좀 더 많은 그 차트의 명칭들이 좀 있는데 구성 요소 이름들이 있는데 그건 다 알 필요 없고 지금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시험 문제가 딱 요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쵸? 근데 그런 거 있지. 차트를 쓸 일이 많지 않죠. 많지 않은데 만약에 선생님이 보고서를 좀 작성을 한다. 그러면 별도로 차트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들한테 발표를 하겠다 그러면 비교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으니까 A사, B사, C사를 각각의 매출이 얼마인지 이런 걸 비교를 할 때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지. 그럴 일 할 거 아니면 차트는 뭐 이 정도 있구나. 저도 선생님들 성적 내면 그때만 차트 써요. 자, 암튼 이런 식으로 차트의 구성 이름을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파일 다 드렸죠? 교재 112페이지에 보면 출력 형태가 있어요. 네, 112에 출력 형태가 있어요. 차트를 만들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가로축에 있는 게 뭔지, 그리고 범내에 뭐가 써져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괄호축에 있는 게 경량 알루미늄 휠체어 당뇨 환자용 어쩌고 저쩌고 지금 써져 있죠. 요게 지금 다 어디? 상품명 부분이죠. 요 상품명에 담겨 있는 자료잖아요. 문제에. 그래서 범위를 상품명 머리부터 끝까지 다 블럭을 이렇게 잡아줘요.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선생님들은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범내에 보면 판매 금액이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판매 금액을 역시 머리부터 쭉 긁어줍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의 범내에 또 뭐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 구매자 수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역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구매자 수 머리부터 쭉 긁어줍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의 메뉴 삽입 클릭하고요. 삽입. 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추천 차트라고 있어요. 옆에는 차트 종류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좀 창 띄워서 하는 거 편해서 요거 추천 차트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 차트 삽입이라는 창이 하나 뜹니다. 떴나요? 자, 그리고 그림을 보면은 선생님 차트의 종류가 지금 몇 개예요? 하나는 막대 그래프고 또 하나는 꺾은 선형이잖아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래서 차트 종류를 선택하기 위해 위에 모든 차트 클릭하고요. 했어요? 그리고 맨 아래 콤보 눌러줍니다. 머리를 안 잡았네요. 머리부터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콤보 눌러주시면 오른쪽에는 가로축에 들어가져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그리고 범내에는 구매자 수 판매 금액이 나와야 돼요. 이게 만약에 선택이 잘못되잖아요. 이렇게 안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구매자 수와 판매 금액이 나열되어 있는데, 구매자 수에 지금 차트가 뭘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구매자 수 뭘로 되어 있어야 돼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묶은 세로막 대형을 클릭을 해서 그 범례 보면은 구매자 수 앞에 선 그어져 있고 점 찍어져 있잖아요. 그게 차트 종류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에요. 그래서 묶은 세로 막대형을 클릭을 해서 꺾은 선형에 네 번째 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넣어줘요. 자, 그리고 그 출력 형태를 보면 오른쪽에 1800명, 1500명 써져 있잖아요. 거기가 보조축이죠. 그래서 요거를 보조축으로 체크를 합니다. 출력 형태에 보면 오른쪽에 보조 세로축에 1800명, 1700명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보조축이란 얘기죠. 그래서 보조축으로 체크를 해줘요. 여기까지 했나요? 자, 선생님 지금 외우는 거 좀 힘드시다면, 이렇게 이야기가 좀 힘들다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은 무조건 보조축이다. 이렇게 외우세요. 차트를 여기서만 그릴 게 아니고 뒤에 파워포인트에도 같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예 아싸리 여기서 공부를 바짝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무조건 뭘로 하라고? 보조축을 체크하라고. 자, 그 다음에 판매 금액에 꺾은 선형 들어가져 있죠? 판매 금액은 무슨 차트로 되어 있어요, 선생님? 사각형이 그려져 있으니까 요거는 종류가 묶은 세로 막대형이에요. 그래서 요 꺾은 선형 클릭해서 세로 막대형의 첫 번째 있는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을 합니다. 했나요? 자, 그러면 여기 그림을 봤을 때 이 욕창 예방 매트리스 다시 여기 위에 판매 금액 막대 그래프로 그려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구매자 수 꺾은 선형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확인 눌러줘요. 그러면 차트가 다음과 같이 1작업에 만들어집니다. 자, 문제 112페이지의 1번 조건을 읽어보면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 범위는 제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하여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 위치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3번부터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 위치를 새 시트로 바꿔야 되죠? 차트를 만들고 클릭하면 위에 차트 도구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생겨요. 자,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면 차트 이동이라고 있어요. 요거 차트 이동을 클릭을 합니다. 했나요? 그러면 차트 이동이라는 창 뜨고 여기 새 시트 클릭하시고요. 이 부분에다가 제 4작업 입력을 해주십니다. 될걸요? 안 해봐서 모르겠네. 어디서 복붙을 해야 될까요? 아, 그건 안 돼요. 네. 그거는 차트 얘가 보시면 아세요. 자, 확인 눌러줄게요. 그러면 1작업 앞쪽으로 4작업이 생긴데 표가 아니고 그냥 차트가 완전 커졌죠? 이래서 안 돼요. 자, 4작업 그러면은 얘를 뒤로 옮길 거예요. 1작업 앞쪽으로 생겼으니까 뒤로 드래그해서 옮겨줍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차트가 만들어졌고 거기 이제 가로축에 있는 값을 한번 확인할 거거든요. 만들어진 차트의 모양새를 보면 내가 그 출력 형태보다 좀 양이 많아요. 그죠? 가로축에 있는 거 보면은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없어요. 경량부터 시작하지.
그래서 그 문제에 없는 축을 빼줄 거거든요. 오른쪽 위에 보면 요 깔때기 모양 있죠. 차트 필터. 요거를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옆에 내가 선택한 자료의 계열값들이 쭉 나와요. 자, 여기 범주에 지금 보시면 모두 선택이 지금 체크되어 있죠. 욕창 예방 매트리스에 체크를 풀어주세요. 그럼 모두 선택이 까만색으로 색칠이 되고, 그리고 여기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빠집니다. 지금 바로 빠지진 않아요. 적용 눌러야 빠져요. 또 하나가 또 빠져야 되는 게 있는데, 경량 있어야 되고, 당뇨 있어야 되고, 성인용 보행기 없어야 되죠? 그래서 성인용 보행기 체크 풀어줍니다. 스틸 있어야 되고, 거성량 휠체어 있어야 되고, 고단백 영양 푸딩 있어야 되고, 고농축 영양식 있어야 되고. 더 이상 빼야 되는 거 없죠? 그러면 왼쪽 아래에 적용 눌러주세요. 그러면 빠진 상태로 표가 다시 만들어져요. 그죠? 자, 그리고 이거 필터 그림 다시 누르면 닫힙니다. 여기까지가 3번 조건. 차트의 모양을 보고 차트 자료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빼야 되는 것까지 빼는 거, 빼야 되는 계열까지 빼는 거가 문제. 자, 이제 4번 조건 진행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조건을 보면서 하시면 되거든요. 4번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번이라 스타일 1을 선택하여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레이아웃 3번. 이 레이아웃이 뭐냐면 짜여진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짜여진 틀을 제공을 해줍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그 짜여진 틀을 빨리 꺼내다가 쓸 거거든요. 왼쪽 위에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요 레이아웃 클릭하면 세 번째 레이아웃 3이 있습니다. 요거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요거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타일은 1번 넣기로 했죠. 근데 기본적으로 1번은 들어가져 있는 거라 넣을 필요 없어요. 레이아웃 3번만 하시면 돼요. 안 바뀌어요. 아, 뒤에 연습 문제에 스타일이 6번인가 3번인가 들어가 있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옛날에 조건이라서 그 조건은 넣으시면 안 돼요. 요게 스타일이고 요거 1번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있어서 넣을 필요가 없다. 네, 지금 현재 나오는 시험 문제는 고정이에요, 고정. 레이아웃 3번의 스타일 1번이 고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레이아웃 3번을 누르면 뭐가 바뀌죠, 선생님? 뭐가 바뀌었는지 아시는 분 지금? 맞아요. 굵기만 바뀌어요. 여기에 계열에 막대 그래프의 굵기만 좀 바뀌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얇아요. 넣으면 굵어져요. 이걸 보고 구분하셔야 돼요. 많이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꼭 빼먹으시거든요. 얇아지고 굵어지고 막대가. 이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서 많이들 빼먹으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 지문에 했다 안 했다를 조금 표시를 해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조건 해볼게요. 영역서시, 차트, 글꼴 굴림의 11포인트,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 그림 채우기 흰색 배경 1 넣을 거예요. 자, 영역 서식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 차트 영역부터 넣을 건데 차트에다가 마우스 올려놓으면 차트 영역이라고 떠요, 선생님. 그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홈에 가서 글꼴에 굴림 11포인트 넣어줄게요.
했나요? 자, 굴림이 11포인트 했다면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 할 건데 위에 차트 도구 서식 클릭. 자,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 클릭 해주십니다. 자, 그럼 맨 아래에 질감이라고 있죠. 질감에다 올려놓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요게 파랑 박엽지예요. 다섯 번째 줄에 첫 번째 거가 파랑 박엽지입니다. 요거 클릭합니다. 선생님 요거 질감도 바뀌지 않아요. 문제가. 질감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분홍 박엽지 아니면 그 끝에 있는 꽃다발 요 셋 중에 하나 들어가요. 다 비슷비슷하죠 색깔이? 자, 그래서 이 파랑 박엽지를 클릭을 하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림 채우기 흰색 배경은 그림 영역에다가 넣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 영역을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올려놨을 때 그림 영역이라고 떠요. 클릭을 하고 도형 채우기 흰색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5번 조건. 자, 그 다음에 6번 조건 제목 서식 차트 제목 글꼴 굴림 굵게 20포인트 채우기 흰색 배경 1 테두리를 넣어달래요. 여기 위에가 차트 제목이죠? 이 차트 제목을 클릭을 하고 했나요? 그 다음에 홈에 가서 글꼴을 굵게 20포인트 넣어줍니다. 굴림은 되어 있어요. 그 차트 영역을 하면 차트 영역은 전체를 뜻하기 때문에 모든 글꼴이 굴림으로 바뀌어나요. 그래서 이 차트 제목도 굴림이 되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 실수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5번 조건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글꼴이 안 바뀌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5번 조건 안 했구나 하고 다시 돌아가서 하시면 돼요. 자, 굴림에 20포인트 굵게 넣었죠. 그리고 채우기 흰색 배경 1이잖아요. 위에 차트 도구 서식. 색깔은 다 서식에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식 클릭하고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색 테두리를 넣어줍니다.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색. 그러면 조건에 보면 테두리라고만 써져 있거든요. 조건에. 그죠? 이거를 도형 윤곽선으로 넣어달라는 거예요. 도형 윤곽선 클릭, 검정색. 네? 그건 아니에요. 전체 다 까매졌는데, 테두리가 저희가 선택이 돼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아래쪽에 안 쳐진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자,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거기 문제에다가, 테두리 옆에다가 도형 윤곽선이라고 좀 써놓으세요. 책에다가. 테두리 옆에다가 도형 윤곽선 검정이라고 써놓으세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다 넣었다면 목 뒤에다가 마우스를 바짝 대고 클릭 하시면 커서가 생겨요. 깜빡깜빡. 그리고 지우고 씁니다. 지우고 글자 지우는 걸로 지우고 글자 지우는 거 키보드로 지워야지. 그 다음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제목 입력해 주시면 돼요.
글자 색을 바꾼 게 아니고 우리는 테두리 색을 넣은 거라서 보장구는 원래 기본적으로 회색이고요. 색깔 글씨 색깔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회색이잖아요. 아니야. 네. 자, 여기 차트 영역에다가 클릭합니다. 했나요? 그러면 바깥쪽에 검은 색깔 테두리 들어간 거 보이죠? 선생님 글자 색깔이 지금 글자 색깔이 왜 회색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원래 회색이셨어. 원래 회색이고요. 아니요, 까만색은 이게 까만색이에요. 아니야, 선생님 저도 이게 회색이라고. 아 이게 검정색이라고. 저 회색이라고. 원래 그렇다고. 희끄무리하다고. 응? 더 그래 보일 수는 있죠. 근데 저도 회색이란 얘기야. 자, 그리고 선생님 글자의 색깔은 변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옆에 있는 텍스트 채우기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7번 서식. 구매자 수 계열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자, 우리 구매자 수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죠. 문제에 축에 나와 있는 지문이 우리는 처음에 할 때 하고 들어와요. 1번 조건이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하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원래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를 다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만든 뒤에 7번 조건을 보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과 보조축으로 지정하는 건데 처음에 하고 들어오는지 아니면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만든 뒤 변경하는지 몰라요. 얘네들은. 완성작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아예 차트 만들 때 두 가지 차트 종류를 다 선택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7번의 첫 번째 조건은 건너뜁니다. 자, 7번의 두 번째 조건은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시, 마름모 크기 10과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요 점 있죠? 요 점을 표식이라고 하거든요. 이 표식의 모양을 마른 목골과 크기 10으로 바꿔달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표식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요. 표식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맨 아래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있죠.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합니다. 이때 선생님 데이터 계열 서식이 아닌 요소 서식인 분들은 차트 영역을 클릭을 하고 표식에다가 다시 한번 클릭하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는 창으로 바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창 떴나요? 자, 여기에 첫 번째 거 그리 채우기 및 선 클릭하고요. 눌려 있네요. 근데 안 눌려 있나? 안 눌러 있어요. 눌러야 돼요? 오늘 말 엄청 더듬네, 그냥.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표식이라는 글씨 있어요. 그거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 표식 옵션이라는 창 뜨죠? 그 표식 옵션을 또 클릭을 해요. 그럼 여기에 기본 제공에 보면 형식이라고 되어 있고 그 형식을 클릭을 하면 도형 모양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들은 선생님 도형의 이름이 다 떴거든요. 얘는 안 떠. 그냥 모양 보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마른 목골. 요거 선생님 요거 눌렀어요? 그 아래 표식 글씨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요거 점이 선택이 안 된 거예요. 점 다시 누르세요.
네, 이제 나오죠? 선택이 안 되어 있어서 없던 거예요. 야, 얘가 메뉴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이름을 잘 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마른 목골. 기본 제공에서 마른 목골 찾아서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크기를 10으로 바꿔줍니다. 10까지 넣었나요? 그리고 얘가 원래 안 꺼도 되긴 하는데 얘가 켜져 있으면 좀 느려져요, 컴퓨터가. 그래서 요거를 X 눌러서 닫아줄게요. 휴식 옵션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 제공 클릭하고요. 기본 제공 클릭하고요. 요거 이거 클릭하고 형식, 마른 목골 클릭하고요. 크기 10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너무 두꺼운 선택했네요, 우리 선생님. 아까 제가 여기 그림 중에 클릭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클릭하자 그랬죠? 그냥 바로 클릭하면 안 돼요. 이게 목이 마른 거야? 큰일 났네. 아, 근데 시험 문제는 이것보다 좀 더 크고 마른 목골 문제보다는 사각형이나 삼각형 이게 더 많이 나와요. 그림만 커요. 글씨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적응하셔야 돼요. 됐어요. 네. 돼요. 자, 그 다음에 네이블 값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네이블 값을 보면 출력 형태에 당뇨 환자용 양파요소의 구매자 수 옆쪽에 써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당뇨 환자용 구매자 수의 점에다가 클릭을 하고 클릭했나요? 그리고 한 번 더 클릭을 합니다. 그럼 요것만 선택이 딱 돼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서 차트 요소 추가, 위에서 네 번째 데이터 레이블, 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왼쪽 클릭합니다. 네? 네? 뭘 놓칠 것 같아요? 문제를 읽으면 안 놓치겠죠. 문제를 안 읽겠다는 얘기야 지금? 나 이거 버그 났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걸 선택을 했는데 여기 떠야 되는데 지금 엉뚱하게 여기 뜨네요. 싫은데. 지금 이런 버그는 처음 봤는데 제가. 버그. 선생님이 이름 진 거 아니니까 몰라도 돼. 애초에 이런 버그를 처음 봤어. 처음 있는 일이야. 아니요, 값이 아예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거 1700명을 넣어야 되는데 얘만 나오게 되잖아요. 지금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안 쉬어도 돼요. 응.
그건 안 해봐서 모르겠네. 아니,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에 또 이런 일이 있다면, 뭐, 왜 그런지는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 저희 수업하면서 이런 적이 처음이라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 해보지 뭐. 왼쪽이지? 응, 하나씩 지우자. 하나씩 지우자. 네. 선생님, 여기 그림 영역 한번 클릭하세요, 선생님. 그림 영역 한번 클릭하세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차트 요소 추가 누르시고요. 그니까 상관없어요. 차트 요소 추가 클릭하시고요. 했나요?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없음 눌러주세요. 없어졌죠, 일단. 그 다음에 요거 점에다가 한 번만 클릭하세요. 한 번만. 그러면 모든 요소에 지금 점 다 생기죠? 그죠? 다시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왼쪽 눌러줍니다. 그러면 모든 거에 다 떠요, 숫자가. 이제 숫자를 하나씩 지워줄 거예요. 887명 없어야 되잖아요.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을 해요. 이때 더블 클릭이 아니에요. 그리고 백스페이스.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하고 백스페이스. 아하.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지워줄게요. 시험 문제 풀 때는 요 버그가 안 났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하나 클릭하고 한 템 보시고 하나 더. 한 번 더. 일이 좀 많아. 백스페이스 클릭하고 한 번 더. 더블 클릭하고 또 한 번 더.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하고 한 번 더. 원래 다 따라하는 건 잘해요. 응, 그러니까 시험이지. 혼자 하게 하니까. 자, 그러면 네이블 값을 표시하시오까지 끝났고요. 이번에 세 번째,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 넣을 거예요. 네. 여기 선에다가 클릭하고요. 여기 눈금선 선에다가 클릭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에 차트 도구 서식 클릭, 그리고 도형 윤곽선 있죠? 요거 클릭하고 검정색 넣어줍니다. 원래 색깔은 안 바꿔도 되는데 얘가 색깔을 안 바꿔 놓으니까 학생분들이 점선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구분을 못해서 그래서 바꾸는 거고요. 안 바꾸셔도 무방은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도형 윤곽선 클릭하고 아래에서 두 번째에 보면 대시 있죠? 거기에다 올려놓으면 옆으로 파선 나와요. 파선 클릭. 그러면 선이 들어가요. 됐나요? 어쩐지 온도 왜 이렇게 떨어져 있어? 아니요, 좀 큽니다. 점선은 사각점선이라 그래서 좀 짧고요. 파선은 좀 더 길어요. 그래서 점선으로 넣으면 약간 선처럼 보이죠? 요게 지금 점선이고요. 요게 파선이에요. 파선. 그 얘기. 네, 둘 중에 하나로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데 얘는 다른 거. 그래서 파선으로 넣으셔야 돼요. 파선으로 해달라 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축은 세로축, 가로축, 보조세로축 이렇게 세 군데를 얘기합니다. 자, 축에 보면은 여기에 선이 검정색으로 들어가져 있거든요. 너무 잘 되겠다. 여기. 그래서 요 세로축에 클릭하고 도형 윤곽선 검정색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가로축에 클릭하고 도형 윤곽선 검정색 넣어줍니다. 했어요? 세로축, 가로축.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조 세로축 클릭하고 도형 윤곽선 검정색 눌러줍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로축, 보조 세로축을 보면은 여기 값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 세로축을 보면 여기 0으로 시작하거든요. 짝대기가 0이에요. 한 칸당 5만씩 올라가고 그리고 40만 원이 최대값인 거 똑같네요. 자, 오른쪽에 있는 보조 세로축은 0으로 시작하고 최대값 1800명 똑같고요. 한 칸 올라가는데 얼마씩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200인데 책은 300단위씩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요 보조세로축 숫자에다 대고 더블 클릭 해주시면 오른쪽에 축서식이라는 창이 떠요. 떴나요? 자, 그 다음에 축서식의 축 옵션에 최소 최대 있는데 최소값과 최대는 똑같으니까 건너가고 단위에 보면 주어랑 보조가 있는데 요 주 단위를 만지면 돼요. 자, 주 단위 얼마? 300. 그리고 아래쪽에 보조 단위는 한 칸을 기준으로 조그마한 미리 넣고 싶을 때 쓰는 거니까 건들지 말아요. 이거 안 쓰는 거에 놔두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건들지 않는다. 축 옵션을 클릭을 하고 축 옵션을 눌러줍니다. 이거 안 꺼서 그래, 선생님. 옆에 이거 책을 제가 이거 꺼달라 그랬잖아요. 이게 켜져 있으면 버그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제가 요거 할 때 마우스 우클릭해서 계열 옵션 켰죠? 요소 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 끄라 그랬죠? 지금 요거 바로 안 뜨시는 분들 얘 안 꺼서 그래. 얘를 끄고 더블 클릭하면 얘가 바로 떠요. 바로 떴는데 응. 수급선이 안 그랬어. 아니 수급선은 떴는데 그게 안 떴다고. 그니까 그거 이상한 거라고. 이게 켜져 있었을 거라고. 어떻게? 끄고. 아니 이거를 끄고 X를 누르면 아니 얘를 끄라고. 끄고 선택도 풀고 더블 클릭을 다시 해야 돼. 바로 되잖아. 저희는 40이죠. 수익 60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 상관없어. 보조는 신경 쓰지 않는다. 아예 만지지도 않는다. 네. 300 고쳤어요? 교수쌤 여기 300 고쳤어요? 300. 최대 아래 300. 엔터.
자, 여기 옵션 창이 축서식, 축옵션, 축옵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을 끝났고, 이제 축서식은 필요 없으니까 또 X 눌러서 닫아줘요. 자, 이번에는 법내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출력 형태를 보면은 요 판매 금액, 구매자 수, 요게 법내죠? 이 판매 금액이 저희는 두 줄로 써져 있는데 출력 형태는 한 줄로 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판매 금액 단위원을 같은 줄에 쓸 수 있도록 바꿔줄 건데 이게 왜 두 줄이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1작업의 작업물이 여기가 두 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 옮겨왔을 때도 두 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입력해서 바꿔줄 거거든요. 범례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에서 세 번째 데이터 선택을 클릭을 합니다. 했나요? 자, 그러면 데이터 원본 선택이라는 창 뜨죠? 우리 판매 금액을 바꾸기로 했죠. 그죠? 그래서 판매 금액을 클릭을 하고 했어요? 마우스 클릭, 데이터 선택 클릭, 판매 금액 클릭. 왜?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판매 금액에 여기 편집 있죠? 편집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계열 편집이란 창 뜨죠? 그리고 여기 계열 이름에 제 1작업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요거 지우고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판매 금액 가로치고 단위 땡땡.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또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음처럼 이렇게 글씨가 바뀌어서 나와요. 그런가요? 자, 이제 마지막 9번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한 후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시오. 여기 1700명 오른쪽에다가 인기 상품이라는 도형을 그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메뉴 삽입에 갑니다. 앞에서 6번째 줄에 도형 있어요. 6번째 도형 클릭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설명선에 앞에서 두 번째에 보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라고 있어요. 여기다 클릭하세요. 교숙쌤 여기다 클릭하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 클릭하고 교숙쌤 여기다 그리고 도형 클릭하시면 나와요. 승질 내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설명선의 앞에서 두 번째에 보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라고 있어요. 되죠? 자, 그리고 여기 옆에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줘요. 자, 그 다음에 색깔을 먼저 바꿀 거거든요. 여기 도형 그리면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 생기죠? 도형을 그리면 그리기 도구 서식이 생기는데 요거 위로 보고 있는 화살표 있죠? 얘를 클릭. 그럼 이렇게 흰색 도형으로 바뀌어요.
이 중에서 뭐 앞에 있는 색깔 중에 이 중에서 아무거나 누르셔도 돼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요걸 누르는 편이긴 합니다. 어차피 시험 문제는 흑백이기 때문에 어떤 색깔을 선택을 해도 상관없어요. 했나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 노란 색깔 모양 조절점 있죠? 얘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옆으로 빼줘요. 자, 그 다음에 인기 상품이라고 써주세요. 그냥 쓰면 됩니다. 했나요? 자, 그러면 도형에 써진 글씨를 보면 왼쪽 위에 써져 있잖아요. 홈에 가서 맞춤 그룹에 가운데 맞춤 둘 다 눌러주세요. 가운데 맞춤 둘 다 눌러주세요. 위아래에. 그럼 글씨 중간에 오죠? 여기까지 해주면 문제가 끝납니다. 자, 나머지 14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1번부터 9번까지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다 하면 완전히 똑같이 나오고요. 여기까지 해서 딱 100점이세요. 근데 선생님 무조건 차트는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틀리지 말고. 틀리면 안 돼. 왜? 얘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뒤에 파포의 차트도 이거랑 똑같아요. 애초에 얘는 친절해. 파포는 애초에 지문도 안 나와. 그림 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아예 아싸리 다 외우라고 지문 다 외우셔야 돼요. 싹 다.